34번 유죄 판결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는 2009년, 2010년부터 경찰 승진에서 먼저 출제가 됐고 다른 직렬에 그 다음에 그게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번져나간 게 다시 또 경찰 승진에 반영이 되는데, 한번 이거 승진의 기출들을 중심으로 서브노트 41페이지 106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는 먼저 외워둬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시하고, 그래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그 다음에 법령에 적용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두 문자가 영구 두 문자입니다. 그래서 증요 법적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갈 때는 주장이 있을 때만 조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장이 있을 때 나온다. 바로 피고인의 주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 또는 형의 가중감면 사유,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일단은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유불비 절대적 항소 이유다. 반면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나 형의 가중감면되는 사실은 상대적 항소 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하나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범죄될 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에 설시를 하는데, 일단은 범죄될 사실은 적극적 사실, 인정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 사실, 배치되는 사실은 공소 사실에 배치되는 사실은 아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알리바이를 내세우는데 이를 배척했다. 이것은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 판단을 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가지고 증거도 마찬가지고요. 배척하는 증거는 증거의 요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누범 가중 사유는 반드시 누범 전과는 범죄 사실로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증례죄와 관련해서 바로 여기 판례를 보면 증례죄 판시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획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관계는 설시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 범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 범위에 관한 것인가는 설시해야 된다 하는데, 원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 관계가 있어야 뇌물인데, 우리 판례가 뭘 인정하냐면은 포괄적 뇌물 개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뇌물 개념에 따라서 바로 구체적 대가 관계는 설시하지 않아도, 대가 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적어도 공무원의 직무, 공무원이 무슨 직무를 하고 있는가는 알아야 직무 범위를 설시해야 이 포괄적으로나마 뇌물 개념이 성립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적용과 관련해서 이제 명백한 것은 설시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몰수 압수 작물을 선고하면서 적용 법률 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요.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면 형법 30조를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증거의 요지와 관련해서 중요할 것은 일단은 소극적 증거는 적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증거 요지를 명시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을 정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최근에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명시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증거가 무엇을 인정했느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느냐, 어느 부분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의해서 어느 부분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지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죄에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대요. 바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살펴보시고, 다음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감면 사유와 관련해서 이 조각하는 이유는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는 빼고
위법성과 책임 조각 사유만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 부인은 범위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설치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진술, 공소권 소멸되었다는 것은 범죄 사실 부인이다. 그리고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와 관련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이것은 뭘로 보느냐? 바로 이것 역시 범죄 사실 부인에 불과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지문도 이제 생뚱맞죠. 위법성 주각사유의 부존재는 반드시 명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바로 피고인의 주장이 있을 때 하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 가중감경 사유만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형법 총칙상 자수 임의적 감경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문제 34번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이것은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한 범위에 불과하다. 단순한 범위의 부인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 바로 배치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판단을 요하지 않고,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는 경우도 개별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아니라 바로 알아볼 정도, 짐작할 정도면 돕고, 그 다음에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임의적 감경이니까 필요적 감경만을 얘기한다. 임의적 감경은 명시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3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숫자 문제는 하나씩은 꼭 나오는데 뭐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둘 수밖에 없죠. 간통죄 범위는 안날로 6월,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은 6개월 내 얘기해야 되죠. 이것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형사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은 보호3입니다. 5년, 3년, 무죄 확정일로 5년, 그 다음에 안날로 3년 해서 그래서 보호3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법원은 재정신청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는 10일 이내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신청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의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겠고요. 그 다음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영장이 실효될 때 보증금의 보석은 7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서브노트 28페이지 이제 3번에 이제 공소시효의 표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서 외워두시면 되겠는데, 이 공소시효는 일단은 이걸 외워야 돼요. 2515 107531 일단 외우고 사형부터 타고 갑니다. 사형, 무기,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그 다음에 5에서 10년, 그 다음에 5년 미만의 징역금고, 그리고 5자를 다시 타고 나와서 여기에서 10년 이상, 5에서 10년, 그 다음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벌금, 과료, 몰수, 구류, 과료, 몰수. 원래 벌구, 과몰 이 순서가 있죠. 그래서 5년, 1년. 그러면 앞에 얘기한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10년 미만이면 이쪽이에요.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에 해당한다. 꼭 공소시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뭐 괜히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뭐 사형이라든지 이쪽 밑에가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은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36번 문제입니다. 상상적 경합과 관련해서 일단은 1번 공소제기 효력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다. 그래서 이제 상상적 경합,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일단은 소송법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일죄로서 A, B가 있으면 불가분의 관계로서 일부 상소라도 전부가 이심이 되고 일부 자백해도 일부에 대한 간이공판 개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외가 나오는 것은 공소시효만큼은 실제 공소시효는 우리 판례가 형법과 같은 제도로 취급을 해서요. 바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 있는 문제가 꼭 이걸 알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 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죄니까 일부에 대한 기소라도 전부에 미치고 상경은 일죄로 취급하니까 일부가 확정이 되면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2번의 지문은 일단 키워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상적 경합, 일부에 대해서 무죄 선고,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자, 검사만이 상고, 일부에 대해서 무죄 부분에 유무죄 여하에 처단될 죄목과 양형이 다르므로 상고심은 일단 유죄 부분은 심판 대상이 됩니다.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 부분은 무죄화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에 일부의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다른 죄까지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상상적 경합에서 모두 무죄, 전부에 대해서 상고했지만 검사가 일부에 대해서 이유를 삼지 않았다. 원래 상경은 주문이 한 개이기 때문에 일부 상소할 때 이렇게 일부만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때 무죄 부분은 판단해야 되느냐? 무죄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유죄화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서브노트로 해서 한번 상상적 경합뿐 아니라 일죄일부의 상소예요. 서브노트 45페이지 1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편면적 공방 대상론이다 라고 하는데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상소가 가능한데 그러나 일부 상소 시 주문이 분리 불가능하게 되면 주문이 분리 가능, 나누어지면 일부 상소는 2심, 잔여 부분은 확정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부 상소 허용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 상소된 부분만 파기, 일부 상소된 부분만 2심되고 그 부분만 파기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이 경합범으로 보아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경이나 포괄일죄다. 이때는 일부가 분리 확정되면은 전체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전부가 2심되고 전부 파기로 갈 수밖에 없다. 2번,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주문이 분리 불가능해서 일부 상소가 불가능하다. 넘어가서 일부 상소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무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상소하더라도 전부가 2심된다. 그러니까 일부 상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라도 일부 상소는 적법합니다. 상소는 적법하고 다만 전부 상소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논의가 앞에가 포괄일죄나 상경이 나타나야 돼요. 판례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 무죄나 형식재판, 꼭 논의가 포괄일죄 상경이에요. 이걸 이제 편면적 공방대상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머리가 그대로 이해가 될 거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일부만 상소했다. 아니면 전부 상소했는데 문제와 같이 일부의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 무죄나 형식재판이면 이 부분은 나중에 유죄화가 안 돼. 심판 대상이 아니다. 상소심, 파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 유죄인 경우에는 상소심은 파기환송 원심은 유죄 부분을 파기 가능하다. 심판 대상이 된다. 무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불복하지 않은 부분이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걸 공방 대상론이라고 부르고요. 언제는 적용되고 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편면적 공방 대상론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방어 대상론은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대로 각종 국가고시에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